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란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이솝 우화입니다. 사슴 한 마리가 호숫가로 물을 마시러 가서 물속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나뭇가지 모양으로 여러 갈래로 뻗친 자기의 뿔이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했죠. 다음 순간 그는 그의 가느다란 다리를 보았을 때 다리는 왜 이렇게 보기 싫은가 하며 한탄하며 이런 다리는 없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을 때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사슴을 잡아 먹으려고 쫓아와 사슴은 소용없는 물건이라고 핀잔을 주었던 가는 다리에 의지해 숲속으로 뛰었으나 그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뿔이 나무가지에 걸려 사자의 밥이 되었죠. 불쌍한 사슴은 죽으며 이렇게 한탄했죠. 지금까지 욕만 하던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랑인 줄 알았던 뿔 때문에 죽는구나. 우리 인간사에도 때때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대단하게 보이는 명예, 권력, 재산, 보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정직함, 믿음, 사랑은 오히려 생명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워 보이는 것, 허무한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의 뜻은 높은 자존심, 타인보다 중요하며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망, 칭찬을 그에게 상당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에 대한 태만함, 과도한 자기자랑, 거만하게 뽐내며 방자함을 뜻합니다. 정신적으로 교만은 사람을 매우 긴장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요.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본능을 억제하고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잠언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은 자신의 교만을 꺾는다든지 받아주지 않을 때는 쉽게 분노하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특히 우리는 국회의 청문회 과정에서 그와 같은 광경을 많이 목격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노의 저변에는 반드시 교만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쉬우며 늘 자신만만한 것 같고 당당한 것 같고 강한 것 같으나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이며 그 상처가 위장되었을 뿐입니다. 노노에는 가난하면서 사람을 원망하지 않기가 어렵고 부하면서 교만하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정채봉 시인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에세이집에서 본 글입니다. 슬픈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죠. 머리카락은 주인으로부터 갖은 치장과 정성을 받고 살았다. 샴푸로 목욕을 시켜주는 것은 보통이고 고급 기름을 발라주고 황금색으로 도색을 해주기도 했다. 머리카락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미장원에 가는 일이었다. 가위질을 당하고 칼질을 당하고 때로는 전기로 구워대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머리카락은 생각했다. 귀하신 몸을 번분히 재단하는 주인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아야겠다고. 마침내 머리카락은 주인이 빗질하는 틈을 타서 머리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놀라워라. 머리카락이 경대 위에 떨어진 순간부터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게 될 줄이야. 머리카락이 쓰레기통 속으로 처박히면서 남긴 말은 이렇다. 쇠에서 나온 녹이 쇠를 상하게 하듯 나의 교만이 나를 망쳤구나. 또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에서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 한데 헌 옷걸이가 한마디 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히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톨스토이 작품 재난의 원인이라는 소설이 있죠.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사이좋게 지내던 두 집이 있었는데 한쪽 집의 닭이 옆집에 가서 알을 낳아. 닭 주인의 아이가 옆집 아이에게 달걀을 가져오라고 하니 없다고 했어요. 있다 없다로 서로 터지도록 싸우니 이것을 본 엄마들도 머리를 뜯으며 싸우고 나중엔 아버지까지들도 싸우고, 한쪽의 아버지가 홧김에 옆집에 불을 질러 삽시간에 불길은 번져 두 집 다 태웠습니다. 그들은 잿더미에 앉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 하고 한탄했죠. 계란 하나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원인은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쓸데없는 자존심과 교만 때문이었죠. 베스트셀러 작가인 샤 바인즈는 교만의 5가지 가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첫째, 두려움. 솔직히 이야기했을 경우 다른 사람의 반응을 걱정하는 것. 둘째, 늑장부림, 즉 일을 미룸. 일을 미룰 때 수많은 일들로 둘러싸인 것 같은 압박감. 셋째, 가식. 자기 내면은 엉망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상태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넷째, 독립적 마인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는 것. 다섯째, 다른 일에 성취하거나 집착. 빨리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덜 중요한 일에 마음을 쓰거나 전심전력하는 것. 성 베르나르트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왕이다. 교만이 올라오면 덕은 물러간다. 지난 일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현재 생활은 통곡할 만하고 죽은 뒤를 생각하면 두려운 것뿐이나 사람이 이 3가지를 생각하면 능히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는 이른 아침 군대의 진영을 시찰하려고 간소한 복장에 캡을 쓰고 산책 겸 나섰습니다. 이리저리 둘러서 돌아오는 길에 한 곳에 2갈래의 길이 있고 한 거만한 군인이 배를 내밀고 한 손엔 담배 연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황제는 그 앞에 가서 예를 하고 길을 물었죠. 그는 아주 거만한 태도로 담배를 낀 손으로 이리로 가 하고 반말을 했습니다. 황제는 2 발자국 옮기다가 그 군인의 거만한 태도에 흥미가 생겨서 당신 계급이 뭡니까? 자네가 한번 맞춰보기나. 네, 상사인가요? 아니, 그 위야. 그러면 소위입니까? 아니, 그 위야. 난 대위란 말이야. 대위님 훌륭하십니다. 황제가 발을 돌이키려 할 때 그 대위는 황제에게 자네는 계급이 뭔가? 예, 이번엔 대위님이 한번 맞춰보시지요. 자네 일병인가? 아니, 그 위입니다. 그러면 상병인가? 아니요, 그보다 한참 위입니다. 그러면 중위인가? 아니, 그 위입니다. 이때 군인은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나와 동급이군. 대위구나. 아니, 그보다 훨씬 위입니다. 이때 군인의 거만했던 허리가 구부러지고 말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러면 다 당신은? 난 이 나라의 황제요. 그는 떨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황제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황제는 일어나거라. 너나 나나 매 한 가지다.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대위든 황제이든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하게 살도록 하자꾸나. 존 오웬은 사람이 평생 싸워야 할 2가지 적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멸시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부모된 사람들이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부모된 사람들이 가장 큰 지혜로움은 자신들의 삶이 자식들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